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어떤 토지를 찾거나 추천받거나 할 때 이거 허가를 득한 땅이야, 개발행위를 한 땅이야, 혹은 토목공사를 한 땅이야, 건축행위가 있는 땅이야,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 토지 매물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런 거죠. 이 송산면 쌍정리에 있는 땅이고 매매가는 6억 8,900만 원짜리 땅입니다. 매물 설명해 보시면 제조장 허가를 득한 계획관리지역 도로 접한 토지 급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시면 이런 토지에 30평, 60평 이런 건물 2개 동을 지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이 토지 형질을 바꾸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이런 땅을 이제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평평하게 닫고 토목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화성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서류고요. 해당 서류는 이제 기간을 연장하신 서류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고 여기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목이 답이지만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탄화도 했고 보강토도 쌓아 올렸고 배수로 같은 것도 보이죠. 땅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르고 실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까지 한 토지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개발행위를 한 땅이라는 뜻이 한 3가지쯤 될 것 같은데요. 허가만 받은 땅, 이제 개발행위는 안 한 허가만 받은 땅, 2번 허가에다가 토목공사까지 한 땅입니다. 3번째는 이 허가에다가 토목공사도 했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조금 붙겠죠?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2번이다.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까지 한 땅들, 이런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이 토지가 이제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을 보면 임야로 쓰고 있지 않죠? 도로도 붙어 있고 평탄화를 해서 이제 당장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까지 한 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 허가 득한 토지들이 많은데 이런 토지들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1번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땅들은 정부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주인도 잘 모르면서 이 땅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러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토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수로가 없다, 뭐 도로가 안 닿아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성이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갖춰질 수 있다. 최소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는 얘기는 도로가 있고 뭐 배수로가 있고 수도나 뭐 전기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로 거래 안전성, 자, 두 번째로 희소성인데요. 경우에 따른 희소성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 서부지역 관리지역이 지금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럴 수 없는 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받아놨다면 나름 희소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이 전답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의무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전답이면 모두 야적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먼저 가격이죠. 이 허가를 받는 수고로움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토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당연히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단점 바로 관리입니다. 이게 장점 3번과 뭔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관리라는 건 허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까 허가증을 다시 보여드리면 허가가
24년도 9월 18일까지였기 때문에 한번 연장을 한 겁니다. 다시 26년 9월 22일로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허가증을 보시면 변경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겁니다. 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막 매달 연장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그렇게까지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죠. 일단 단점이라고 하나를 꼽으면 금액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일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뭐 저렴한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소액으로 큰 땅을 사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렴한 개발행위가 없는 땅을 사는 게 맞겠고요. 내가 당장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그럼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득한 토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건축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단순히 투자를 한다고 해도 토목공사를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 전답 임야 같은 원형지보다는 사실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감이 좋아서 개발이 안 된 땅과 개발이 된 땅을 같이 보여드리면 조금 비싸도 개발된 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듣겠다 그래서 엄청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땅 중에 저렴한 걸 산다고 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예산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찾으면 되겠죠. 토지 투자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다가 투자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상호 소장이었습니다.